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 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근본 영상은 최근에 시장이 연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을 받는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 1%, 연 15%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 그 중에서도 기초자산이 미국 30년 국채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활용하는 커버드콜 ETF의 3월 분배금과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는 영상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장 이후에 빠르게 수익률 회복력이 좋은 ETF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미국 30년 국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계시죠? 최근에 그 가입한 관심 갖고 있는 여러 ETF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먼저 솔, 신한에서 나온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합성입니다. 합성이란 거는 증권사로부터 수익률과 기초지수를 스왑 거래를 통해서 복제해서 가져오는 패시브 거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초자산은 똑같이 미국의 30년 국채, 특히 잔존 만기가 20년 이상 남아있는 주로 TLT ETF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위클리 옵션을 활용하고 있죠. 그 주 2회, 한 달에 한 8회 이상 콜옵션 매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 ETF 같은 경우는 그 자본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수익률의 2%까지 기초자산 상승률을 추구하는 상방이 열려있는 외가격, 즉 OTM 전략을 활용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 배당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채권을 활용하고 있는 ETF 같은 경우는 목표 분배율이 전부 다 연 12%다 같고 최근 이번 달 월 목표 분배율을 봐도 모두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합성인데 삼성에서 나온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여기는 타겟 커버드 콜이죠. 그리고 위에 거 솔 같은 경우는 환에 노출된 환 노출형이고 여기는 차이점이 합성이지만 환 해지형이라고 하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옵션은 똑같다고 보실 수가 있고 하나 차이점은 아까는 월말 배당, 지금은 월중 배당입니다. 이번 달 목표 월 수익률도 1%에 딱 맞춘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나온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액티브 같은 경우는 액티브 전략을 쓰니까 이거는 패시브라든가 어떤 목표 분배율이 고정되어 있는 타겟과는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펀드 매니저의 운영 전략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그걸 아실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 수익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역시 환해지형이고요. 똑같습니다. 위클리 옵션, 한 콜옵션 매도 비중이 한 30% 이내, 그리고 기초자산 상승률 같은 경우는 한 70%를 추구하는 월말 배당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이제 그 국채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와 엔비디아가 섞여 있는 이제 혼합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표 분배율은 다 잘 맞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어떤 금리 추이에 따라서 요 3개월 동안에 우리 커버드콜 ETF 수익률이 어떻게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초자산은 TLT죠. TLT 3개월 평균 수익률이 2.88%입니다. 첫 번째 솔 같은 경우가 3개월에 3.28. 오히려 기초자산을 아웃퍼폼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2% OTM 전략이 최근에 많이 그 미국 10년물 국채 그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연초에 4.75까지 올라갔죠. 거의 4.8 정도. 그러다가 최근에 4.25, 4.3까지 내려오면서 금리가 내려가다 보니까 TLT의 수익률이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갈 때 2% OTM 전략이 많이 먹혔고 또 하나는 환이죠. 달러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로 환 해지형보다는 환 노출형이 조금 더 환차익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같은 경우도 2.51%,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도 2.2%로 그 기초자산과 거의 유사하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 분배금과 그리고 수익률이 채권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자산인 미국 30년 국채 같은 경우는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방향성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우리가 내년, 내후년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통화 정책이 이제 그 금리 인하 쪽으로 좀 큰 방향은 바뀌고 있고, 특히 미국 30년 국채 같은 경우는 이 두레이션이 긴 채권이죠. 두레이션이 뭐죠?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 특히 TLT 같은 경우는 두레이션이 16.5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TLT 3배짜리 있죠? TMF. 이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1% 올라가면 TMF 같은 경우, 3배짜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방향성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뭐 2년물, 3개월물 같은 미국채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보통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4.5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도 연말까지 한 2회 정도만 금리 인하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지금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장기 채권은 연준의 기준금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향후 경기를 봐요. GDP 성장률이 좋은지, 정말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오는지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다음 물가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재반등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채권 수급이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채권 같은 경우는 향후에 리세션, 경기 침체만 없고 인플레이션만 강하게 재반등되지 않는다면 저는 양호하게 한 4점,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4.25에서 한 4.65선에서 안정적인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경기 침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 말만 믿으면 되나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시면 돼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거는 미국의 국채 금리와 그 다음에 회사채 금리와의 금리 차를 말하는 건데, 통상 회사채 중에서도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스 이하인 정크본드를 하이힐드 회사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차가 350bp에서 400bp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통상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급격한 미국의 어떤 시장상이 그렇게 움직였을 때,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가 통상 550bp에서 700까지 그때 벌어졌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경기 침체는 없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그 현재 정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어떤 주식 시장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의 관세죠. 이런 관세 정책, 4월 2일 날 뭐 상호 관세 발효라든가, 아니면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통상 관세가 시작되면 결국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이션이 반등하게 되면 또 S&P 500 지수에 또 한 EPS, 주당 순이익이 한 1.5% 정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도적인 정책이 그 주식보다는 이 10년물, 특히 20년물, 30년물 장기 채권의 금리를 떨어뜨린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2년물은 또 기준금리를 추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큰 변동이 없어서 보합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채권, 특히 커버드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횡보장에서 커버드콜 ETF가 가장 안정적이죠. 예,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네요. 그리고 여기 네 번째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뭐 한 20%에서 30% 정도 최대한으로, 그 다음에 70%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환노출형 채권 혼합형 상품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연금 계좌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퇴직연금 DC형이라든가 개인형 IRP 같은 연금 자산에 안전자산 30% 누리 있죠. 그런데 채권이 60% 들어가는 채권 혼합형 ETF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라든가 옵션 프리미엄은 과세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재투자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 뭐 연저펀이라든가 IS 계좌, 퇴직연금, IRP에도 이런 ETF를 담을 수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상에 따라서 환해지가 좋은지 환노출이 좋은지, 요 환해지를 하시게 되면 환율 해지 비용이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 4.5%, 우리가 지금 4.25, 2.75%죠. 예, 금리 차가 1.75%입니다. 기존금리 차가. 그럼 1.75%의 비용 손실을 안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거 그냥 환노출용을 해가지고 최근에 뉴 노멀이 원달러 환율이 한 1350, 1400선이 평균이다라고 판단되시면 차라리
그 통화분산 효과라고 하죠. 예, 금리가 또 빠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좀 빠져도 환율로 커버가 되는 거를 지금 이 솔에서 보실 수가 있죠. 이번 주 3.28% 수익률로.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게 좋은지, 환해지가 좋은지, 환노출가 좋은지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배당 커버드콜 ETF, 이번에 기초자산이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대표적인 설정액이 1000억 이상 넘는 또 거래량이 우수한 한 세 가지 정도 ETF를 제가 고려해 봤습니다. 예, 코덱스에서 나온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 같은 경우는 목표 분배율이 가장 높아요. 연 20%인데 이번 3월달 분배율도 1.62%로 아주 달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100 타이거에서 나온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목표 분배율이 고정되어 있죠. 15%로. 이것도 1.24% 아주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ETF 기초지수는 우리 AI 테크 10개 종목이고 그리고 콜옵션 매도 ETF, 그러니까 콜옵션 매도의 옵션은 나스닥 100 지수를 활용하는 좀 변동성이 있죠. 서로 다르니까. 요 타겟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연 목표 분배율은 15%, 이번 달 1.23%의 월 분배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괜찮죠? 그럼 수익률 한번 볼까요? 최근 1개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고점 대비 우리 2만 선에서 14%까지가 빠져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가 최근에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또 이번 주에 관세 효과로 인해서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수익률은 나스닥 100 지수가 마이너스 2.24%. 하지만 커버드콜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코덱스 커버드콜 OTM 같은 경우는 0.5%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1% OTM 전략이 특히 회복력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거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이거는 마이너스로 나스닥 100 지수랑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I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89. 여기서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코덱스의 OTM 전략을 활용하는 게 가장 회복력이 좋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이 월배당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비대칭적 손익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뭐죠? 비대칭적 손익 구조가 상승장에서는 기초자산 상승률이 다 따라가질 못하고 있고 특히 하락장에서는 특히 여기 데일리 옵션을 쓰기 때문에 제로데이 옵션을 쓰기 때문에 역시 하락장에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 분배율 말고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내용이 우리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월중배당, 월말배당 다르죠. 월중배당은 언제죠? 15일. 월말배당은 30일입니다. 요 기준일날 NAV, 평가금액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차감한 금액, 그 다음에 옵션 프리미엄, 분배금 재원을 다 포함한 금액, 토탈 리턴 개념이죠. 여기에 그달 그 월에 발행한 발행 자수를 나눈 그 NAV, 순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분배율이 결정이 되고요. 분배금이 변동됩니다. 그러니까 원금 대비가 아니라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분배율이 똑같이 이렇게 양호하게 1.62, 1.24, 1.23 나오더라도 내가 이번 달 받는 분배금은 지난달보다 더 많이 받는지 비슷한지 더욱 적게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체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의 분배금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덱스 OTM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181원, 165원, 155원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 달에 회복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변동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다음에 타이거 타겟 데일리 커버드 같은 경우도 135, 131, 121, 121. 요거는 가장 안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나온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AI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 콜 같은 경우는 3개월 분배금을 보게 되면 12월에 135원, 146원. 조금 빠졌지만 135, 또 129. 약간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지수가 빠졌어요. 하지만 분배금은 그렇게 소폭으로 큰 차이는 없다.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정도는 우리 옵션 프리미엄을 따진다면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우리 제피라든가 제큐 같은 경우는 원금에서 이 분배금을 지원하면서 원금 손실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 월배당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원금을 손대는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옵션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그러나 회복력이 좋은 나스닥, 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일리, 제로데이 옵션 전략을 많이 쓰고 있고 그
그 다음에 박스권에서 주로 변동성이 약간 작은 미국 30년 국채 채권이라든가 채권 혼합형, 그 다음에 국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요 먼스리, 위클리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커버드 콜이 있고 고정 커버드 콜이 있어요. 타겟 커버드 콜은 뭐죠? 목표 분배율을 고정시키는 거고, 그래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거죠. 고정 커버드 콜은 콜옵션 매도 비중을 고정시키고 목표 분배율이 달라집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차이점이 다 틀려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고정 커버드 콜을 활용하는 특히 그 AI 밸류 체인이라든가 미국 테크 100 지수를 활용하는 그 커버드 콜 ETF가 사실 분배금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뺐냐? 설정액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설정액이 너무 작고 거래량이 작으면 나중에 매도하실 때 매도가 제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설정액과 그 거래량도 ETF에서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떤 높은 분배율과 박스권에서 강한 게 요 ATM 전략, 등가격 전략이죠. 그리고 기초자산의 상승률도 옵션 프리미엄과 함께 같이 자본차를 가져가겠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나스닥 100 지수나 S&P 500 지수에 많이 활용하는 게 그 상방이 열려있는 외가격, OTM 전략을 각각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차이점을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현금 확보가 중요합니다. MF 통장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최근에 S&P 500이 10% 이상 조정을 받고 나스닥 100이 14% 이상의 조정 국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찾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분배금이 받으면서 기다리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괜찮지만 막 마이너스 10% 20% 빠지는데 현금도 없고 옵션 프리미엄에 월배당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손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 싸움이 들어가는 게 ETF 시장의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 더 딥 전략을 통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통상 S&P 500 지수로 이 RSI 지수, 상대 강도 지수죠. 요게 한 3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 28이었어요. 지난주부터. 매수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그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최근에 뭐 17까지 내려왔다가 또 27로 올라갔다가 커집니다. 빅스 지수가 25 이상 올라갔을 때.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죠. Fear and Greed Index 지수가 20 밑으로 빠졌을 때. 요게 이제 지난주 최근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게 시장이 조정 받았을 때 좀 바이 더 딥 전략을 활용해서 적립식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다면 나중에 시장 상황이 좋을 때 그때는 투자 안 하셔도 되겠죠.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과 분배금을 확보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상장 해외 ETF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15.4%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 이 배당소득세는 우리 금소세와 또 건보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게 부담되시는 분들은 우리 연저펀이라든가 ISA 이런 연금 계좌를 통하시면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배당은 사실 미미하죠. 주로 이제 매매 차익과 옵션 프리미엄이 주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과세 이연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연금 계좌에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그 기초자산이 미국 30년 국채 나스닥 100 지수를 활용하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의 3월 수익률과 분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번 기회에도 이런 영상을 계속 컨텐츠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